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빠는 항상 돈 벌러 다녀야 되고 어린이집에서 오면 엄마를 기다려야 될 아이인데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엄마보다는 할머니 손에 커야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20살에 만나 반평생을 함께한 박원남 씨와 신승희 씨. 결혼을 하고 10여 년 만에 작고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유, 귀하게 얻었네. 진짜. 제 핏줄이 나온 거잖아요. 생긴 거잖아요. 일단은 저도 좋았지만 제일 기뻐했던 게 저희 아버지하고 장인어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기가 생긴 것도 좋았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손주가 생겼다라는 거에 기뻐하는 모습을 그럼요. 보면서 더 기뻤죠, 저는. 그런데 돌잔치가 끝난 후 얼마 후 아내인 승희 씨와 아들인 박재성 군이 또 다른 돌잔치의 주인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돌잔치를 2번 했다는 말입니까? 2번을 했어요. 이? 근데 어떻게 이게 돌잔치가 가능하냐 했는데 보니까 친인척을 섭외를 했더라고요. 돌잔치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조촐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상대방 돌잔치 한 걸 보니까 좀 성대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돌잔치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뭐죠? 두 번째 돌잔치에서 박재성 군의 아빠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신승희 씨의 내연남인 박상감 씨. 뭐 내연남이요? 그러니까 8월에는 남편인 박원남 씨와 첫 번째 돌잔치를 진행했고 3개월 후 박상감이라는 남자와 두 번째 돌잔치를 연 것입니다. 2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세월은 물거품이 됐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나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이 사람한테 행복을 못 줬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람피게 내가 이렇게 방관을 했지? 그런 생각만 들었죠.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고. 하지만 더욱 황당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내연남이 박상감 씨 가족의 돌림자를 사용해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야. 그 상간남의 애기 이름이 예요. 우리 애기 이름이 이잖아요. 자 돌림을 돌렸어요. 아니, 이게. 아이고. 자 돌림. 성도 어떻게 보면 저랑 성이 같아서 그러니까 두 남자의 성이 같아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하. 아내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오고 싶었던 원남 씨. 하지만 승희 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혼자 장명소로 향했답니다. 언제 애기 이름 짓는데 하루 정도는 쉬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어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냐. 혼자 버는데 아이고, 하루라도 쉬면 부담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저는 애기 이름 짓는데 그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그래도 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신승희 씨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러 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상감 씨. 핑계댄 이유가 있었어요. 아하, 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남 씨의 누나는 자초지종을 따져 묻기 위해 상감 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답니다. 솔직히 설마 했어요. 설마 이 사람 아니겠지 해서 전화를 했는데 혹시 아세요?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연남인 박상감 씨는 제3위가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했답니다. 어머나. 통화하면서도 너무 황당했는데 통화 내용을 보면 저희 조카가 본인 자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하고 사이 난 자식. 아이고야. 저 신우인데요. 아, 네네. 둘이 결혼하실 거예요? 좀 애도 낳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응? 애도 낳았다고요? 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본인 자식이세요? 예. 왜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한 걸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대에서 예. 저 서울 MBC에서 왔거든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네요. 나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다 이제 그 여자 말만 믿고 한치 의심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 왜? 100% 신뢰했으니까.
당연히 내 아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임신 초기 때부터 같이 병원 다니고 입원해서 애 태어날 때까지 내가 계속 있었는데 병원 입원했을 때도 내가 일 갔다 오면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병원에서 자고 다 했어요. 서로 본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재선미는 누구의 아이인 걸까? 이 일이 터지면서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내가 맞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일주일이면 나온다고 했을 때 에이 설마 혹시나 아니면 야,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혹시 그 남자일까봐. 왜냐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일단 유전자 검사 1회를 보냈고 일주일 뒤에 나와보니까 저희 조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죽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눈치를 이제 했을까? 아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야. 어렵네요. 충격을 받은 원남 씨는 상감 씨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자 상감 씨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씨와의 외도 사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정 안 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뭐 중간중간에 안부 묻는 사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뭐 남편이랑 사이 안 좋다. 이혼한다고 이혼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 막 오가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진전이 된 거예요. 가족 있는 여자를 내가 미쳤다고 집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외도를 하겠어요? 이혼할 걸로 생각하니까 이제 한 거죠. 나도 이제 고소장도 자문받아가 저번 주에 가서 고소를 한 상태예요. 돌잔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 참. 그 돌잔치도 원래 8월 달에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그냥 나가. 그런데 돌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첫 손주인데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돌잔치를 하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돌잔치를 옮겼어요. 11월 달로. 8월 달에 돌잔치 했다는 건 난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이번에야 알았거든. 난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지. 재성군이 생기기 직전부터 외박이 잦아졌다는 승희 씨. 핑계는 언제나 아이였습니다. 와이프 친구가 서울에 있는 병원 그 산부인과를 다닌다고 했어요. 간호사로. 임신이 안 되니 일로 와서 한번 진찰 좀 받아봐라. 아기 갖는 노력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간다고 해서 일로 보냈죠. 그런데 거기를 다니면서 애가 생겼던 거예요. 거기서 일단 임신이 됐으니 확실한 애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집에서 잔다라고 하면 이제 외박 관련된 거는 제가 그냥 허락을 했었죠. 원남 씨는 부족함 없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승희 씨의 외박은 멈추질 않았답니다. 애가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아이고. AT도 위험했고 엄마도 위험했고 와이프는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응급 수술해서 난 어머니가 둘이 있었어요. 거기서 친해지면서 그분들이랑 이제 만남을 많이 했죠. 일주일에 한 4일 나간 적도 있었어요. 공동육아하러 간다라는 핑계로 이제 매력을 많이 했죠. 저희가 이 일이 확인될 때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와. 그런데 함께 육아를 했다는 산모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월에 한 번, 엄마들끼리는 한 번 있었고요. 아기들 다 데리고 모인 게 집에서 모인 게 한 번이에요. 말로 이제 공동 육아를 한다는 핑계로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외박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행을 간 것도 얘는 빠졌어요. 걔는 못 간다고 했어요. 항상 핑계가 많고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죠. 승희 씨가 핑계를 대고 나간 후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숙박업소. 아이고. 어쩌다 원남 씨가 외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언제나 아이를 방패로 삼았답니다. 미숙하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한 게 심장 판막증인가 심장이 다 안 다쳤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 간다, 뭐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라는 핑계로 이제 외박을 자주 했었거든요. 오늘 병원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입원해야 돼. 그러면서 이틀 3일 또 병원에 있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변명이 없더라고요.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서 의심할 수 없었답니다. 에이 설마 지금 같이 산 세월도 있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같이 겪어왔던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바람이나 피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그렇게 추궁을 못했던 거는 진짜 너무 내 인생이 너무 바닥에 가서 아유. 이 가정은 포기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애도 나왔는데 반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원남 씨.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건가 봐요. 이게 그 맥주 마시는 아, 참. 영상을 보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 저희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는 오죽하겠어요. 이거 너무 심장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아기가 이제 돌 거의 될 때쯤에 상간남이 아기한테 맥주를 먹여요. 맥주를 먹이면서 그만 자라. 빨리 재우려고. 맥주를 그냥 한 모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줘요. 어떻게 친아빠가 그렇게 맥주를 먹여요. 게다가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3군의 엄마인 신승희 씨였습니다. 어? 근데 그 동영상을 와이프가 찍고 있고 와이프는 방관을 해요. 이게 진짜 엄마가 맞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상간남을 떠나서 이 엄마가 왜 이거를 방관했는지.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더 화가 나요. 그 상간남이 이거 줘? 그래, 먹고 자. 이거 먹고 빨리 얼른 자. 그러면서 애기 입에 갖다 주고 애기는 모르면서 먹잖아요. 두 손 잡고 맥주 캔을 잡고 먹는 걸 보면서 말지 않고 웃으면서 술 먹인 부분이 너무 많이 화가 나죠. 갓난아기에게 맥주를 준 상감 씨는 영상 속의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맥주 다 먹고 조금 남은 거 그냥 한 방울씩 이렇게 한 방울요? 그냥 준 한 거예요. 방울이라고 볼 수 부모들이 없죠. 한 애들 방울도. 그냥 우리라고 영 속이면서 영 그런 장난. 네? 아니 그거를 왜 따지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히 좀 아동 학대라고. 고소해요 그러면. 그게 아동 학대라면 고소하라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먹이겠어요. 내 아이니까 내가 뭐 맥주를 뭐 입 벌려고 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했다고요. 장난으로요? 아이한테 좀 미안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왜 미안하지? 왜냐면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뭐 갓난 애기한테 맥주 조금 먹인 거 그건 뭐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됐죠? 아니, 뭐 거의 엎드려 절받기 수준인데요. 아, 참. 차 차차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 제3군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늘 신경 쓰인다는 원남 씨. 또래보다 말이 늦는 것도 본인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빠를 둘을 만든 것도 되게 학대죠. 너무 어렸을 때 자아가 발달되지 않은 애한테 혼돈을 준 거잖아요. 그 집에 있다가 우리 집에 오면 하루 정도는 못 쳤어요. 왜냐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어느 정도 말이 트기 시작하니까 아기가 아빠를 먼저 찾더라고요. 아빠. 보통적인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촌이 됐든 할머니가 됐든 다 엄마라고 하는데 저희 아기는 다 아빠라고요. 모든 사람을 전부 아빠라고 부른다는 제3군. 생후 25개월이 된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지금 아이가 본인을 낳아준 아빠를 한 사람으로 불러야 되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도 아빠라고 부르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정서, 인지, 행동, 관계 모든 거가 엉망으로 돼버려서 사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과잉 일반화가 생겨요. 모든 남자는 아빠구나.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다리가 4개 있는 모든 동물을 개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원남 씨는 승희 씨에게 엄마로서 미안하지 않은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딱 엄마 정을 많이 타고 엄마랑 놀러 가야 되고 그런 시기인데 엄마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애기인 거예요. 제가 피해자보단 애기가 더 피해자인 것 같아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원남 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승희 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 남자랑 바람 폈으니 너 이 집에 있을 이유 없다라고 해서 처갓집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와이프가 애기 없이는 자기 죽겠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애기랑 같이 처갓집을 보냈어요. 제가 유전자 검사 끝나고 그 이후에 제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엄마 밑에서는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온 신승희 씨. 도대체 이러는 이유는 뭘까?
그녀의 진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되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MBC에서 나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간 아이로 돌잔치를 2번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저희가 여쭤보려고요. 그 상대편 측에서 이제 그쪽에서 자기 아이로 알고 있어갖고 저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번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씨랑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고. 아니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런 건가요? 씨한테는 왜 본인 아이인 것처럼 속이신 거예요? 저도 이제 반반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뭐 따로 말을 안 했었던 거고. 근데 본인도 이제 자기 아이로 알고 있어갖고 제가 그걸 뭐 해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승희 씨. 아이한테 씨가 맥주를 먹였잖아요.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말렸어요. 말리셨어요? 네. 보니까 좀 묻고 계시던데. 이미 먹이고 있었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저도 이제 했고 말릴 새 없이 그러고 있어갖고 일단 저도 할 말이 없어. 아이고 정말. 아 너무 무책임한 말이네요. 두 사람의 연애 시절부터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원남 씨의 형. 그는 승희 씨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강아지를 집에서 키울 때는 케어를 잘하고,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듯한 느낌? 근데 조카도 똑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옷 입히는 것도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는 듯한 느낌? 진짜 이뻐서 사주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기를 소유한다는 그런 느낌도 살짝 받은 적도 있어요. 승희 씨와 같이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들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처음 그때 3명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 진짜 깐난쟁이 때, 아기 때요. 손톱이 너무 자라있어요. 저희가 잘라주잖아요. 이 손톱을. 쟤는 역시 관심 별로 없어. 그냥 똥을 쌌는데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 똥은 저희가 갈아줬거든요. 아이의 상태에 대해 무관심한 승희 씨. 전문가는 그녀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까? 본인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잘못된 사랑이 있고 오히려 아이를 위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이가 소중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또 아니면 남편의 사랑이나 나의 그런 자기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로서 아이가 또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아이에 대한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속마음을 듣기 위해 다시 승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측에서 아이한테 그렇게 애정이 없었던 것 같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진짜 목숨 걸고 난 애기예요.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많이 위하셨어요? 저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운 애기예요. 저 진짜 죽을 법인 넘기면서 낳은 애기고 저 때문에 빨리 나와서 세상 빨리 나와갖고 마음 아픈 애기고 걔 이름만 나와도 울컥불컥해요. 지금도요? 매일 꿈에서 봐요, 매일. 그동안의 행동이랑 말이랑 좀 다른데요? 제3군의 이야기가 나오자 감정에 변화가 생긴 승희 씨. 하지만 스님도 두 집 살림하시면 걔도 두 집 살림한 거잖아요. 그게 거기가 집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을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냥 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별로 애기한테는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야,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승희 씨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버렸다는 원남 씨.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세상 살 낙이 없었는데 그나마 애기 때문에 지금 진짜 애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아이고 참. 나만큼은 애는 좀 잘 키워보자. 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올바르게 키워보자. 엄마처럼 키우지 말자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